안녕하십니까. 예,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일단 지금 시간은 7시가 좀 넘었고요. 이번 주, 뭐 저번 주도 그랬죠? 이번 주, 저번 주,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7월 24일, 5일 이때부터 해서 지금 약 한 달 가까이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상당히 지루한 어떤 시장이에요. 지루한 시장이고 겁나기도 하고 의심도 많아지고 이런 시장이긴 한데요. 이게 뭐 한 몇 달이 지났을 때 지금을 돌이켜 봤을 때 지금이 기회였다라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이거 말씀드리고 싶진 않았었는데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일단 그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지수 먼저 한번 뭐 볼까요? 지수 먼저 보면 코스피 지수, 제가 지금 이거는 주간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간 차트. 이 선들이 1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4, 15, 16, 이번 연도 이렇게고, 그러니까 주간 차트를 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보통 이렇게 녹화할 때는 하루하루 녹화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일간 차트를 좀 펴놓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저한테 월간 차트, 뭐 주간 차트, 일간 차트, 30분봉 이 중에 뭐 그리고 수많은 보조 지표들, 수급들 이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주간 차트 하나로만 선택을 할 거고, 저는 주간 차트로만 매매를 한 지가 좀 됐어요. 한참 예전부터 했었고, 주간 차트가 시세의 흐름을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주간 차트를 깔아서 일단 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이번 주에 보면 여기잖아요. 여기죠. 이게 봉 하나에 한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이어서 어떤 과대했던 어떤 낙폭을 만회하는 한 주였었죠. 그래서 양시장이 모두 2주 연속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것도 이렇게 아래에서 보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 그래서 그 모습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인 요인일 때가 많고 크게 흔들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소멸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누적으로 좀 보면 좀 돌아서는 순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순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제 점심 이후죠. 한 2시 정도인가요? 1시 넘어서부터 약간의 어떤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 선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박근혜 최순실에게 준 돈이 뇌물죄가 인정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징역 5년을 구형했잖아요. 저는 5년이라는, 그러니까 특검팀에서 12년을 이야기를 했는데 통상적인 절반인 6년도 아닌 5년이다. 1심에서.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약간 있는데요. 뭐,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조금 더 봐야 될 필요는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이젠 교도소로 가야 되는 게 맞고,
삼성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특이한 거는 삼성전자의 그 그룹주, 삼성 그룹주들의 주가를 쭉 보세요. 주가. 그냥 그래요. 뭐 별로 이렇게 조금의 하락들은 다 있었지만 크게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대신에 뉴스들을 보세요. 뉴스들을 보면 뭐 지구가 망하는 것처럼 뉴스를 하거든요. 이종 부회장이 의 공백이 길어져서 삼성 이제 난리 났다,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식은.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조금 더 징역이 더 세게 나왔어도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거는 뭐 개인 어떤 취향이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인 거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뉴스에서 나오는 최근에 삼성 관련된 경제 뉴스들은 경제 뉴스가 아니다. 정치발 경제 뉴스다라고 보면 되고, 이 정치발 경제 뉴스들이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분리해서 뉴스를 좀 봐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용이 구치소를 가게 돼서 정말 삼성이 큰일이 났다면 벌써 급락이 이뤄졌을 겁니다.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주가가 크게 변동이 없었던 거 보면 시장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시장과 같이 빠졌던 거는 이재용 때문에 빠진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일단 국내에서 따지면 큰 이슈가 많이 지나갔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또 많이 해소되는 것 같고, 이재용의 어떤 재판도 조금 해소가 되는 것 같고, 이제 남은 건 뭔가요? 잭슨홀이죠.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옐런이랑 드라기가 연설을 하는데, 사실 긴축에 대한 중앙은행의 어떤 시각을 좀 엿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말씀을 다음에 한번 드리고, 일단은 시장이 혼란에 빠뜨릴 만한 발언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일단은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잭슨홀 미팅 그 심포지엄만 무난히 넘어가면 이벤트는 거의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요? 그 악재가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호재로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호재가.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월요일이나 다음 주 정도에 어떤 의미 있는 무언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예, 일단은 시장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확실히 강해요. 코스닥이 강하는데 시장이 돌아나가면 뭐가 강해질지 모르는 겁니다. 현재 약세장에서 중소형주가 좀 강하게 실적이 좋은 것들, 테마랑 엮인 것들이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테마. 제가 말씀드리는 테마는 어떤 좋은 뭐라고 할까요? 그 뉴스만 있는 테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찌라시 같은 테마에 엮인 종목 단타하는 급등주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테마라고 하면 일단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어떤 그 회사가 움직이기 위한 이야기들, 뉴스들, 어떤 좋은 소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더 중요한 거는 플러스 돈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야 이게 진짜 강한 테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정책 관련한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뭐 도시 에너지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어떤 돈이 흘러 들어가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져서
만들어지는, 근데 그 회사가 알고 봤더니 실적도 좋더라. 이런 것들이 실제 테마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을 몇 개 정도가 움직이는 거죠. 최근에는 보면 2차전지가 좀 많았고, 그죠? 그래서 요런 약세 시장일 때 요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약세장이 강세장으로 전환할 때는 시장이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거고, 물량을 많이 실지 마세요. 그리고 계좌에 현금이 많아도 괜찮아요. 지금 장은. 그리고 있어서 남들 게 뭐냐면 신용입니다. 신용은 전부 다 상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용 제가 상환하시라고 말씀드린 건 7월 초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도 신용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신용은 예, 다 상환하시고 그냥 현금 박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종목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보유했던 종목 중에 조금 의미 있는 것들을 조금 몇 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민엔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요때였었잖아요. 이게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이고 한동안 이 박스권 안에 있다가 제가 이제 패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봉상에서 패턴. 어떤 이런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할 때 이때 매수를 했잖아요. 같이. 근데 그거에 대한 이 박스권에 진짜로 이게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떤 보조지표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뭐 판단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래량이 확인된다면, 그리고 그 전에 일단 이 회사에 당연히 실적이 돌아 나가야겠죠. 지금 2017년도 하반기잖아요. 그럼 이게 이 회사가 2018년도 상반기 하반기까지의 실적이 지금보다 더 좋게 돌아 나간다면,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이 어떠한 박스권의 형태에서 매물이 소화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한다면 매수하는 겁니다. 매수하는 거고, 지금 만약에 민엔지를 보유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모습을 제가 한번 따로 그려드릴게요. 어떤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떠한 저항대를 이렇게 돌파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가지 않아요. 보통 주가는 눌렸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서 이만큼 한 100% 수익을 내려면 정말 마음 독하게 먹고 눌러 앉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깔고 앉고. 근데 초기 때가 중요한 거예요. 초기 때. 모든 종목을 그렇게 눌러 앉는 게 아니고, 초기 때 만약에 여기서 딱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가는 이 과정, 여기서 딱 매수를 한 거예요. 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하자마자 한 5% 10%가 기분 좋게 올랐으면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은 손절가를 자기가 매수했던 그 가격 근처에는 올려놔야겠죠. 그쵸? 그래야지 더 이상 손실이 나오지 않잖아요. 주가가 아무리 빠져도. 그런 상태에서 계속 따라가는데요. 보통 주봉으로 볼 때, 주간 차트로 볼 때는 10주 이평선을 크게 해야지, 종가상 크게 해야지 않으면, 거래량을 실으면서 크게 해야지 않는다면 홀딩 하셔도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고점에 대한 징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홀딩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민엔지는 그 과정들이 잘 소화가 된 것 같고, 다음 주에 만약에 좀 눌리더라도 이 돌파했던 이 라인이 지지 역할을 할 것이고, 요 전에 다시 나갈 확률이 있으니까요. 급하게 따라 붙을 필요는 없고, 눌리고 돌아 나가는 과정 안에서 또 매수 기회가 나올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겠고, 민엔지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일간 차트로 한번 보면, 일간 차트로 보면 3일 동안의 수익이잖아요. 3일 동안에 10%가 올랐다라는 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주가가 3일 동안에 10%가 올랐다? 이건 누가 잘해서 올랐다 이런 게 아니고요. 비정상적인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주가가 한 15%에서 한 20% 정도가 오르는 통계를 보면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때 15에서 20% 정도 상승한 종목은 아주 강한 종목이라고 하는 거고, 4주에서 한 6주 혹은 8주 정도 안에 20%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이거는 실적이 좋고 우량하고 훌륭한 종목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좋은 종목을 골랐으면 4주에서 6주, 8주 정도에 20% 정도가 오르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2주에서 4주 안에 내가 산 종목이 강하게 올라서 내가 산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실적이 우량한 거예요. 종목이 20%를 확 올려버렸다. 이런 종목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내재된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거고, 이런 종목은 한 6개월 이상 추가 보유해도 돼요. 근데 내가 매수한 종목이 한 4주 정도로 넘어가면서 20% 정도 혹은 25%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 더 위로 상승할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 이익 실현하셔도 좋아요. 이게 일반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20에서 25% 정도면 이거를 샀던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한 번에 차익 실현을 하거든요. 그 기간의 통계가 4주에서 6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PSK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이게 주간 차트잖아요. PSK가 이번 주에 이거 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일간 차트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PSK도 3일 동안에 주간 차트를 보면 3일 동안에 10%가 넘게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서 너무 고맙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한 3, 4일 전부터인가 미넨지 PSK를 추천드렸잖아요. 비정상적일 수 있다. 만약에 다음 주까지도 계속 급등이 나온다면 이거는 한 번에 이익 실현보다는 급등이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2주에서 한 4주 안에 20%가 급등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다음에 세게 눌리더라도 한 6개월 정도 보유해서 끝까지 추세를 취하자라는 전략인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은 좀 더 이상한 거예요. 한국전자금융, 이거 말고 대한광통신을 먼저 볼게요. 대한광통신. 이거는 어때요? 이게 정말 이상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일주일인데, 추천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22%가 넘게 수익이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통계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수급이 뭔가 꼬여버린다라는 거는 안 사야 될 사람이 사고 몰라야 될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더라는 소리거든요. 예전에 안암전자. 그쵸. 안암전자 같은 걸 보면 여기서 기분 좋게 올라가는데 갑작스러운 뉴스와 호재 때문에 급등해버렸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급등주 패턴처럼 나쁘지 않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상하게 완전히 그냥 꺾여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급등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급등했을 때 정확하게 고점에서 매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없고요. 보통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급등 중간에 따라와서 고점 한번 보고 내려올 때 여기서 팔고 밑에서 물타기 하고 그 다음에 40% 50% 마이너스 계좌 이런 패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대한광통신이 좋은 의미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20%가 상승했다라는 거는 수급이 꼬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익 실현해도 좋고요. 다음 주에 봐서 눌림의 깊이를 볼 수도 있지만 물량을 꽤 많이 덜어내셔도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는 제가 18일 날인가요? 그때 한 2, 30분은 이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잖아요. 대한광통신, 그죠? 아주 좋은 종목인데 수급이 꼬여버리는 지금처럼 시장이 약세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제한적일 때 너도 나도 막 사버릴 때 수급이 잘못 꼬여버리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상승 패턴, 상승의 자리를 좀 잡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켜봐야죠. 어디까지 추세가 가는지를 보고 판단하셔도 일단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급등이 좋다라는 건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 주간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자금융은 조금 의미가 있죠. 보면은 이렇게 어떠한 지지되는 어떤 라인을 한번 돌아가서 이 안에서 또 박스권을 만들고 여기를 돌파하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리고 이 횡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그쵸?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종목들은 좀 보유할 필요가 있고, 여기 2년 전쯤에 한 전고점인 13,500원 정도는 한번 터치를 할 것 같아요. 한국전자금융. 그러니까 지금이 11,000원이라고 보면 13,500원까지는 한번 터치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20% 정도 수익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추천했을 때부터 샀으면 한 30에서 뭐 한 40% 정도 수익 나겠네요. 그죠? 일단 그래서 지금같이 급등 안 하고 천천히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물량을 실을 수도 있고 오래 추세를 갑니다. 추세가 오래 이어져서 결국엔 그런 것들이 200%, 300% 수익이 나와요. 한 번에 급등하고 가라앉아 버리는 거는 매도하기도 힘들지만 물량도 실기도 전에 끝나버리거든요.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GS글로벌 또 일단 요거는 제가 단기 매매의 형식으로 추천했던 종목이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잔잔하게 거래량이 줄죠. 빠지지만 거래량이 주는, 그때 그래서 이렇게 톡 튀어 올라오는 건데, 그때 거래량으로 확인한다 했죠. 거래량이 튀어 올라오면서 툭 튀어 올라오는. 제가 오늘은 실적을 말씀 안 드리는 거는 실적은 다 한번 검증해 드렸기 때문이에요. 실적은 다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고, GS글로벌도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겠습니다. 좀 더 보유하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하락했던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꽤 많이 매매를 했었던, 과거부터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예전에 아는 사람들만 아는 회사였었거든요. 건설 폐기물 이제 수집하기도 하고 운반하기도 하고 중간 처리, 뭐 골재, 그쵸? 폐석면 이런 것들을 처리해서 사업하는 회사, 이 회사인데, 보통 이런 회사들이 장마철, 그죠? 태풍, 요럴 때 실적이 더 나올 때도 많기도 해요. 그리고 근데 최근에 이 회사의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포스코 손배금이 증액된 거, 그리고 공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인해서 그거 이제 불성실 공시 법인을 지정하겠다라고 예고한 거, 이걸로 나온 뉴스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까지 종목이 하락한다라는 건 좀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종목이고, 일단은 저는 일단 고객들 대부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저희 평생 회원분들 중에 한 분 빼고, 옷가게 하시는 분 한 분 빼고 다 매도하라고 했어요. 매도의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가 아무리 자산이 많고 사업 가치가 뛰어나더라도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마이너스 7 혹은 마이너스 8, 아무리 못 팔아도 마이너스 10% 안에서는
종목이 빠지면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고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더 이상 손실이 안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딱 한 분한테는 저를 믿어주시는 한 분이 있어서 이거는 일단은 가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팔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반등할 때 팝시다 라고 이야기를 대부분 드렸는데 저는 이 종목을 일단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보려고 하고 일단은 모든 면이 좋은 회사가 이걸로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요. 보통 시간은 걸릴 거예요. 이렇게 급락하면 매물들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 회사를 일단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락했던 종목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이 아니죠. 두산인프라코어죠. 두산인프라코어가 저희가 매수한 종목이죠. 두산인프라코어가 여기 보이죠. 여기 빨간색으로 양봉 떴을 때 바닥에서 매수를 했는데 한 3주 눌렸어요. 지금 그쵸? 3주 정도 눌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때였잖아요. 제가 보면은 일간 차트로 보여드리면 요때 매수했고 요때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매수했던 시간이 좀 다른 분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매수했는데 이게 종목이 내 매수 단가보다 한 7, 8% 빠졌다 그러면 일단 매도하시고 기다렸다가 또 사도 되고요. 아니면 적어도 절반 정도는 다 팔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끝났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두산중공업은. 하지만 이거는 언제나 틀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손실이 8% 정도 이상을 넘어간다면 누가 어떤 뭐 주식의 신이든 누가 나와서 다음에 오른다라고 이야기할지언정 일단 매도하고 오를 때 다시 추적해서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저희도 이때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쵸? 이때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전에도 매수를 했었던 기억 나거든요. 근데 이게 눌리면서 한번 빠졌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슬금슬금 다시 자꾸 올라가잖아요. 이럴 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올라가고 난 상황이니까 이게 올라갔구나, 역시 실적대로 주가가 가는구나 라고 하지, 수급이 꼬여버리면 실적이 좋아도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일단은 주가는 실적과 어떤 뉴스,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선반영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주가의 모양이, 내가 일단은 매수를 하고 나서 부터는 실적이 아니라 차트를 보는 거예요. 매수할 때는 실적을 보지만 매수한 이후부터는 차트와 어떤 테크니컬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매수하고 나서 눌렸을 때 이거 아니다 싶으면 일단 매도하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다가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 인선ENT는 더 추적해서 한 번 더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했던 종목 GS글로벌은 두 번째인 거잖아요. 일간으로 볼게요. 요때 한번 추천, 오늘 한번 추천. 근데 신기한 거는 여기 밑에 보이죠? 여기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너무 이상할 정도로 수급이 많이 들어와요. 수급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회사 실적도 좋아요. 실적도 좋아요. 근데 수급과 실적이 좋으면 사실 주가에는 이거보다 더 큰 호재는 없거든요. 근데 아직도 뭔가 좀, 이 GS글로벌이 시가총액이 2,897억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이 회사의 사업이 뭔가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시총도 작고, 실적은 좋은 건 뭐 너무 당연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아직 이상할 정도로 수급이 들어오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뉴스상에서 어떤 공개된 자료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좀 긴장하면서 경계하면서 좀 가볼게요. 일단 하지만 수급 그리고 실적 그리고 차트 어떤 모양 패턴들 이게 너무 이쁘다고 하면 좀 이상하죠. 좀 멋있습니다. 예, 좀 멋지기 때문에 일단 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계속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렇죠? 제가 지금 추가 매수를 계속 많이 하지 말라고 드리는 이유는 지리산에 있는 고객분한테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LA에 있는 회원분한테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내 종목에 한 5종목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에이 조금 샀어 한 200주 샀어 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200주 살 거면 사지 마세요. 그죠? 굳이 이거 단주야. 일단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냥 그렇게는 종목을 안 사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종목이 일단은 자기 본인의 어떤 종목이 다 꽉 차 있는데 추천 나올 때마다 계속 조금씩 사서 결국엔 뭐 20개 이렇게 종목이 또 가버리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참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우리 집 정원에 있는 꽃들이 중요한 거예요. 남의 집 정원에 있는 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의 꽃들만 물을 주고 매일매일 보고 관리해주면 되고 주변의 잡초들만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남의 집 꽃 보지 마세요. 맞죠? 이렇게 하고 지금 벌써 30분 지났는데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는 제가 방송에서는 말씀 못 드리겠고 저희 회원님들이 들으면 아실 텐데 정책 관련한 그룹 안에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한 종목을 1차 매수했습니다. 비중 잘 맞춰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까지 우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언제라도 수급이 들어오면 매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5종목을 뽑아봤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차트가 아니라 일단 실적을 먼저 볼게요. 파라다이스 그리고 차트도 주간 차트로 볼게요. 그러니까 일간 차트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추세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리겠습니다. 차트만 보세요. 실적만. 파라다이스 어때요? 여기 보면 이번 연도 2017년도가 어때요? 적자죠. 근데 내년에 어때요? 파라다이스 턴해서 돌아가죠. 이렇게. 잠시만요. 뭔가 지금 예, 이게 맞죠? 예. 네. 이 보면 어때요? 아이고. 실적의 바닥을 봤습니다. 봤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2017년 올해 최고의 실적을 내는 종목을 매매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2017년도 혹은 2016년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17 지금 TV 뉴스나 뭐 어떤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2017년도에 혹은 2017년도 2분기에 최고 실적이다. 혹은 2017년도에 최고 실적이다. 그래서 이 종목을 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사는 시점은 2016년도 하반기 혹은 2017년도 1, 2월 달 이때 결정 나는 거예요.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는 종목을 뭐냐면 2018년도 상반기, 하반기까지 실적이 좋은 것들.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줘도 2017년도 4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미래 실적이 주가를 결정짓는 거지, 다 지난 자료들. 2분기 실적이라고 하면 뭐예요? 4월, 5월, 6월 달에 일했던 거잖아요. 지금은 8월이잖아요. 이때 실적 최고로 나오면 뭐예요?
다 지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회사를 볼게요. 차트를 볼게요. 요거 그 실적을 보면 이 회사 ROE를 한번 볼게요. 2014년도부터 어때요? 2014년도부터 ROE가 11, 6, 5. 그러면 주가는 14년도부터 이렇게 빠져야겠죠. 그러다가 이번 연도 실적이 바닥을 냈다고 했죠. 근데 내년 18년도, 19년도에 실적이 돌아 나가요. 그러면은 2017년도 하반기부터는 주가가 움직여야겠죠. 이걸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딱 맞죠? 2014년도, 이게 2014년도예요. 2014년도부터 계속 주가가 하락해야겠죠? 그러다가 내년에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거라는 이야기에 지금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이런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은 제가 언제 파라다이스를 한번 저희 회원님들이 만약에 매매가 다 물량이 좀 실렸고 시간이 좀 지나면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카지노 쪽에 어떤 흐름을 바꿔놓을 거예요. 아마 파라다이스라는 회사가. 그리고 이런 회사는 한번 탄력을 받아서 추세가 형성되면 보통 계좌가 2배, 3배 되는 게 금방이에요. 금방이라는 거는 1년 혹은 2년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배, 3배라는 건 뭐냐면 한 10억, 아니 이렇게 하면 좀 그렇죠. 1억 정도 넣으면 2억에서 3억 정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계좌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추세에 잡히지 않은 초기권이기 때문에 조금 계속 관심 있게 보시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마이크론 이 회사는 볼게요. 이 회사를 보면 어때요? 실적이 2017년도도 아주 좋았지만 2018년도가 더 좋죠. 이런 회사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근데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계속 박스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말은 2018년도가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말랐어요. 거래량이 마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근데 상반기 2018년도는 실적이 더 좋아진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2017년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7, 8월 이때는 많이 주가가 쉬죠. 보통 9월부터는 날아갈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가 좋고 실적이 좋고 이 회사의 업황이 좋고, 반도체 장비 쪽이잖아요. 업황이 좋은데 시장이 꺾여 있는 그런 장세에서 시장이 돌아나가길, 그리고 수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목이 마이크로 브랜드입니다. 예. 그리고 아스트, 이것도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실적만 보세요. 차트를 안 봐도 돼요. 나중에 보셔도 돼요. 매매하는 그 순간에. 어때요? 이걸 ROE로 볼까요, 한번? ROE로 보면, ROE를 보면, 요렇게. ROE를 보면 어떠냐면, ROE가 10이었던 게 훅 줄죠. 그러다가 2017년도부터 18년도, 19년도 이렇게 좋아지죠, 이 회사는. ROE가 8에서 14, 약 한 70% 정도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이 회사 주가도 그 정도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그쵸, ROE가 줄었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횡보했죠. 그러다가 2018년도에 주가가 좋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다시 꼬리를 들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말라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수급이 제대로 들어온다면 이 회사는 시작할 수 있다. 근데 다음 주가 아니어도 이 회사는 관심 있게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보통 종목을 째려보고 있을 때는 1, 2년씩 째려보고 있다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회사도 꽤 오랫동안 횡보 장세를 째려보고 있었고, 바닥을 더 이상 깨지 않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파동 때는 수익을 내는 건 위험해요. 그래서 두 번째 파동 이렇게 돌아 나갈 때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지금 이 두 종목은 일단 셀트리온은 좋아요. 셀트리온은 좋고, 이거는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드려서 저는 이야기를 드리진 않지만 셀트리온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그리고 한진중공업은 약간 불안하지만 그래도 계속 관심이 가는 종목이에요. 실적이 이번 연도가 바닥이에요. 2017년도가 바닥. 아까 파라다이스처럼. 근데 내년부터는 실적이 돌아 나가긴 해요. 근데 그렇게 그닥 시총 대비해서 영업이익 순이익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맞긴 하거든요. 이 회사의 PBR이 0.4배, 0.5배 이래요. 한진중공업은. 근데 이 회사의 자산 가치는 매우 높거든요. 자산 가치는 지금 뭐 정리만 해도 뭐 한 2조 원 이상씩 들어오긴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식 시장에서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땅이라든지 어떤 자산 가치보다는 투자 가치, 사업 가치, 이 회사가 얼마나 벌어들이느냐, 사업 가치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업 가치에서 계속 오랜 시간에 어떤 실적, 돈을 못 벌었던 회사가 이제 드디어 번다. 근데 그러면 보통 이럴 때 심리는 어떨까요? 아직은 의심이 좀 드는, 그죠? 의심이 좀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진짜인가? 이것도 거짓말 아니야? 이런 것들. 한진중공업이니까. 그래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의 확인이 나온다면 이 회사는 반등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단기 매매하기는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일단 차트를 볼게요. 이건 주간 차트니까 잘 힘드시겠지만, 주간 차트상 한 번의 파동이 나왔고 두 번의 파동이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이 초입 구간이 맞다면, 근데 아직 거래량은 좀 적어요. 주간 차트상. 그리고 일간 차트로 봤을 때 오늘이 상당히 어떤 변곡점에 좀 느낌이 나오거든요. 변곡점. 그 변곡점이란 말은 뭐냐면, 이 저희 수급표로 볼게요. 이렇게 보면 너무 작네요. 요렇게는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게 보면 충분히 빠질 때 거래량이 또 없어지고, 거래량이 또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이 또 없어지다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들은 다 팔았어요. 더 이상 심약한 매물이 없다라는 거고, 이 회사는 급한 사람이 지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이 종목은 월요일날 만약에 어떤 조정이 나오면 저는 매수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너무 급등해서 못 들어간 거고,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 정도에 어떤 매수할 타이밍이 나와준다면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주식방송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주에는 너무나 마음씨가 좋은 저희 회원님들을 위해서 조금 더 화이팅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합니다.